네, 주주친화 오늘 주제는요, 이 날아가는 엔터주 한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입니다. 요즘 엔터주 그 중에서도 뭐 갑자기 대장주가 된 하이브를 비롯해서 주가가 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이냐,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한경의 엔터주 전문가 최만수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증권부 최만수 기자입니다. 저는 엔터주 전문가라고까지는 할 건 없고요. 그래도 제가 아는 한에서 오늘 재밌게 한번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다 너무 좋아요. 숫자를 보면 하이브만 올 들어서 한 50% 가까이 올랐고, JYP, YG도 다 20% 이상 뛰었고, SM도 많이 올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이라고 하면 배터리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장에서 특별히 이렇게 보이는 주식들이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좀 쉬어가는 국면이 되면서 어떤 시장의 주도주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배터리하고 또 가장 최근에 이제 실적이 가장 상승하고 있는 엔터주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엔터주를 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JYP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가 예정된 해외 프로젝트나 이런 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완전체로서 활동을 접은 지가 벌써 이제 반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 연간 실적으로 보니까 매출이 1조에 영업이익 1,000억 이상. BTS 없던 시절하고 있던 시절이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쪼개서 활동을 하잖아요. BTS도 쪼개서 활동하면 산술 계산으로 10명 한 팀으로 하다가 한 명씩 10개를 하면은 그게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지수가 최근에 음반을 공개했는데 꽤 실적이 좋더라고요.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실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BTS가 사실 활동을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이 많았는데, 지금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뉴진스라든지 그리고 TXT라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개선된 거 이상으로 이익 포트폴리오가 분산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멘텀도 좀 있던데, 보니까 4대 기획사 기준, 그러니까 하이브, SM, JYP, YG 기준으로 올해 10개 팀이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많이 데뷔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그 JYP와 하이브의 미국 아이돌. 그래서 JYP 경우에는 유니버설 뮤직 산하 그 리퍼블릭 레코드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글로벌 가수들이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데, 여기와 함께 이 걸그룹 A2K, 아메리카 투 코리아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Y2K 느낌 조금 나요. Y2K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옛날 가수 아닌가요? 2000년에 네. 이게 느낌이 다른 그룹이 나올 것 같아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미국 시장을 진출한다는 게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 미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실제로 굉장히 큰데요.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도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지명도 측면에서 다르고 레퍼런스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콘서트 수익이 이제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월드 투어 같은 경우 이제 동남아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내 가수들 같은 경우 많이 하면 2만 명 정도 공연장에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방탄소년단하고 트와이스 월드 투어가 예정된 LA 소파이 스타디움, 여기가 NFL 미식축구 경기장이거든요. 수용 인원이 7만 명이에요. 한 번 하면. 예. 그리고 뉴욕 매틀라이프 스타디움, 여기도 NFL 경기장인데 수용 인원이 8만 명. 그러니까 매진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동남아 월드 투어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입장권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그 JYP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아까 Y2K 아니고 A2K, A2K가 이제 뭐 한국 입국이 다소 늦어지면서 5월쯤 확인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시장에 나온 뉴스인데, 제가 이 방송에서 단독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단독.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이미 한국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 1차 영상은 이미 다 찍었고 곧 방송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어쨌든 한국인도 있고 뭐 미국인도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공개를 해봐야 아는데 아. 전원 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은 과연 한국식 이런 아이돌 모델이 미국 시장에서 통할 것인가? 7만 명, 8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과연 한국식 모델이 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K-팝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보시면 그런 의구심들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으실까. 생각보다 굉장히 미국에서 BTS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걸그룹에 대한 관심이나 그 인기도 굉장히 많고 한국 K-팝에 지원하려는 유능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아마 이번 영상이 공개가 된다면 이런 투자자들의 의구심도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새로운 걸그룹을 미국에서 런칭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여기 합작하기로 한 곳이 유니버설 뮤직, 미국의 3대 음악 기획사인데요. 한국, 호주, 영국 이런 곳에서 오디션을 진행을 해서 걸그룹으로 데뷔를 시킨다는 예정인데 아마 Y2K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Y2K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다 Y2K가 더 익숙한 세대여서 어쩔 수 네. 없어요. 이 Y2K의 이제 조만간 이제 가시화 되겠죠. 유튜브에 아마 공개적인 방송들이 이제 계속 나올 예정인데 그 방송들을 보면서 관심들이 고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요 모멘텀을 과거의 사례에 좀 비춰본다면 네. 물론 지금과 환경이 다르긴 해요. 근데 JYP가 이제 니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본에서 니즈라는 현지 그룹을 국내 엔터사 중에는 처음으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방송을 통해서 물론 그 전에 SM도 그런 프로젝트가 있긴 했지만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한 지금 A2K와 비슷한 식의 사업 모델을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JYP 주가가 2달 사이에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히 모멘텀이 될 수는 있죠. 물론 그때와 지금의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겠고 선반영 이런 것도 해야겠지만 어쨌든 모멘텀으로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엔터주가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엔터 회사들은 결국엔 사람이 리소스고 전부인데 결국엔 그 사람 때문에 또 리스크가 되기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YG 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8월 27일이 재계약일이거든요. 지금 뭐 블랙핑크가 일정들을 보니까 지금 8월까지는 다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계약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어느 정도 큰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안 되면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의 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계약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재계약 문제는 사실 뭐 재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블랙핑크처럼 이렇게 큰 대스타가 됐을 경우에 재계약에서 회사가 불리해요. 그러니까 스타가 갑이 되고 회사가 기획사가 을이 되는 이제 관계가 역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져가는 이익의 비율이 회사는 이제 좀 적게 가져가고 스타가 많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재계약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블랙핑크 로제가 최근에 강동원하고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아니라고는 합니다. 예, 회사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죠. 뭐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리스크 요인이에요. 그리고 뭐 YG가 자꾸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YG 같은 경우는 버닝썬 게이트까지 번졌던 뭐 마약부터 시작해서 뭐 성매매부터 여러 가지 복합 선물 세트로 악재들이 터졌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양현석 프로듀서 본인 자체도 좀 여러 가지 구설에 올랐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일탈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엔터 기업의 어떤 발전 역사를 보고 그리고 또 그 밸류에이션이 달라졌던 어떤 모멘텀들을 보면 항상 엔터 기업들은 그 개인 중심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탈피할 건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엔터 기업들이 발달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한 가수한테 너무 의존적이다라고 하면 그 가수들을 여러 팀을 꾸려서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깔아둘 수 있는 뭐 보이그룹도 여러 개, 뭐 걸그룹도 여러 개 좀 이렇게 깔아둘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두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아예 가수 자체가 아니라 회사 자체 시스템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한 게 사실은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가장 강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관여하는 부분의 수익과 비관여 수익이 있는데 뭐 관여하는 거면 우리가 아는 공연, 뭐 음반 이런 거고 비관여라고 하면 굿즈 팔고 아니면
블랙핑크의 IP 그 지적재산권을 팔아서 게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마치 가수와 팬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번다든지 이런 비관여 수익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조금 비중이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공연이나 이쪽에 워낙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원래 목표했던 것만큼 비관여 수익을 많이 늘리진 못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위버스라든지 이런 팬들과 가수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올해 실적상으로도 흑자 전환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앞으로 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지금 뭐 있긴 합니다. 나수지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 위버스는 아직 그 하이브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따로 매출이나 이런 게 공개가 많이 안 되는데 그 버블이라고 있잖아요. 그 디어유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같은 경우는 SM하고 JYP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통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어요. 연간으로 뭐 50억에서 60억씩 영업이익이 따박따박 나는 그 모델을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MAU라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버블 같은 경우 이제 135만 명인데 위버스는 840만 명이니까 잠재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위버스가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주가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이 지금 위버스에 의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적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이 부분은 이제 또 JYP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아티스트들의 인성 교육에 굉장히 요즘 많은 공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JYP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자기들과 어떤 인성이나 철학이 맞지 않으면 과감히 내치는 걸로 유명했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모델을 다른 엔터사들도 많이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도 굉장히 인성 교육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 방탄소년단만 봐도 멤버들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굉장히 훌륭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들을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제 엔터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인성을 봐주시면 어떻게 기릅니까? 근데 뭐 때립니까? 그 인성이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JYP 사무실에 들어간 박진영 씨 방에 이만큼 서류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 그 본인이 바라는 그 인재 철학에 대한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거를 비공개가 아니라 예전 니지 프로젝트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박진영 씨가 강연을 하고 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왜 굳이 아이돌한테 이런 인성 교육을 시키냐는 말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들 이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 보실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궁금한 게 이런 엔터를 비롯해서 뭐 영화, 만화 이런 류의 어떤 흥행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가수도 어떻게 보면. 근데 이 흥행 산업의 특징이 한 영화를 잘 만들었던 감독이 물론 다음 영화도 잘 될 가능성은 있지만 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게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가수 계속 흥행한 가수를 만들어낸 기획사가 네네.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특정 한두 사람한테 의존하는 시스템이 맞긴 했어요. 그 YG, SM, JYP 다 창업자들의 이름을 땄죠. 창업자들의 그 영향력이 막강했고 그 밑에 있는 예를 들어 SM 같은 경우에 유영진이라든지 이런 일부 프로듀서들이 거의 다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그 201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글로벌 작곡가라든지 단순히 본인들의 회사에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역량을 끌어다 쓰는 게 이제 시스템화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타이틀곡을 정할 때도 과거에는 대표 프로듀서가 난 이걸로 찍겠어 라고 하면 이게 타이틀곡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회사 없습니다. 모두가 이사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타이틀곡을 정하고 뮤직비디오를 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다음에 안 될 거다 이런 리스크는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멀티 레이블 체계라고 하죠. 이제 기존에 이제 프로듀서 한 명이 그 한 아이돌을 데뷔하는데 모든 과정을 다 관여를 해서 그렇죠.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노래까지 다 관여를 했는데 지금 뭐 멀티 레이블이라는 건 이게 뭐냐면 JYP가 굉장히 빨리 도입을 했죠. 그래서 공장으로 보면 캐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설비를 박진영이 1이 있고 박진영 같은 사람이 2가 있고 3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1공장에서 예전에 공장 하나일 때 생산하던 것이 이제 2공장, 3공장에 돌아가면서 2개, 3개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다 보니까 똑같은 한 명의 아티스트를 만들더라도 데뷔 기간이 짧아진다든지 곡선 정도 빨라진다든지 이런 효율화가 생기고 있고, 이번에 SM 사태하고 이제 경영권 사태를 이제 거치면서 SM 같은 경우는 이 수만 선생님께서 거의 신적인 존재죠. 거의 신적인 존재 역할을 하셨던 것이 이제 드러났고, 투명하게 가겠다라고 이미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엔터 회사들이 하나의 시스템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SM 소속 가수들이 TV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하면 꼭 하는 멘트가 있었죠. 이 영광을 이수만 선생님께 돌리고. 요즘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회사가 시스템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엔터주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엔터주가 특히 요새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사실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사실 비싸죠. 지금 사실 비싼 게 맞아요. 그런데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고 하는데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거품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의 한국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돼 왔어요. 예를 들어 JYP가 지금 30배죠. PER 30배인데 영업이익이 7, 8년 전에 100억이었어요. 100억. 100억이었던 동네 구멍가게가 지금 1000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배가 된 동네 거예요. 구멍가게 100억은 아니야.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애널리스트 보고서조차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규모가 작아서 여기 분석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영업이익 규모가 작았는데 지금은 주가가 10배 올랐는데 실제로 영업이익이 10배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멘토사들의 어떤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고밸리에이션을 주는 것은 그래도 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PER로 봤을 때는 40배더라고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그렇게 높은 거는 이제 정말 성장 산업인,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성장 산업에만 주는 밸류에이션인데 이건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낮은 곳이 이제 YG나 SM인데, YG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가 조금 있고요. 근데 이 코스피 평균이 10배에서 13배 수준이니까 많으면 4배까지 지금 차이가 있고, 그만큼 4배 이상의 성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최만수 기자 말씀대로 실적이 일단 뒷받침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굉장히 독특한 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팬덤 산업이어서 이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켓 가격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앨범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팬들이 그걸 안 살 거냐. 그 굉장히 좋은 산업이죠. 잡아놓은 고기, 캡티브 마켓이 있는데 그 잡아놓은 고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나는 양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일본 위주, 그리고 동남아, 미국 일부였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주력 시장으로 발돋움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캡티브 마켓을 미국으로 쳐준다면 밸류에이션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중에서도 지금 저희는 기획사 종목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톱픽을 그럼 꼽아보신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JYP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엔터사들이 비슷비슷하게 지금 좋은 상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당장 이제 모멘텀을 눈앞에 두고 있죠. 아까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A2K. A2K가 공개가 되는 시점에서 과연 시장이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더 뜨거운 반응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JYP를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길게 보면 포트폴리오는 하이브가 제일 잘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수 포트폴리오를 봐도 그렇고 뭐 보이그룹, 걸그룹 할 거 없이 신인과 그리고 좀 데뷔가 오래된 그룹 뭐 할 거 없이 다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가장 매력적인 것 같고, 또 누구보다도 제일 플랫폼 산업에 진심인 것 같거든요. 다른 회사들보다도. 그래서 좀 길게 보면 하이브도 굉장히 좋은 회사 같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BTS 못지않게 넘어서진 않았겠지만 지금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지금 10집까지 발매를 했는데도 인기가 식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고, 이 세븐틴이 17명인 줄 알았더니 17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3명이고 그리고 3개의 유닛 그리고 하나의 팀, 이렇게 해서 세븐틴이던데, 아까 말씀드린 유닛, 3개의 유닛이라는 건 이제 13명이 한 그룹으로 다니기도 하지만 3, 4명씩 쪼개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 유닛 단위로 또 활동하는 것들이 또 앨범을 따로 내고 지금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어서 차기 BTS들이 계속 후보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버스에 좋은 플랫폼이 있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탑픽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속해 있는 아. 엔터테인먼트사. 전 선배의 네. 요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웨스엠이 500원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수만 500원 할 선생님이 때가 저기 있었나요? 회계 부정 때문에 도피해 다니고 뭐 네. 소녀시대 나올 때쯤에 500원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네. 우리 소녀시대를 응원하자며 팬들이 500원씩 주식을 사서 모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그때 후문이 있었어요. 거의 뭐 수십 배가 올랐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팬심을 가지고 중장기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아까 선배 말씀하신 하이브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단기 모멘텀으로는 뉴진스의 컴백이 예정돼 있습니다. 뉴진스가 지금 트와이스가 가지고 있던 초통령 자리를 지금 빼앗았죠. 네네. 뭐 초등학생들은 난립니다. 뉴진스 패션까지 지금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할 정도로. 요새 아이브 아닌가요? 아이브. 초통령은 아이브 아니에요? 딸이 둘이 있는데 뉴진스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박진영 프로듀서가 얼마 전에 자기 SNS에다가 JYP 상장시킬 때 그 시가총액 3조를 가겠다라고 했던 본인 말로도 허황된 꿈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 진짜 내수 기반의 조그만 거에서 글로벌까지 진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런 약간 좀 뿌듯함 같은 거를 괜히 느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내수가 아니라 K 유튜버가 돼서 영어로 진행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경 코리아 마켓이 지금 K 유튜버가 되는 그 날을 좀 저희도 시가총액 그 황당한 꿈에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